과거의 생활 습관은 고치지 않고 계속 이제 혈압약만 이제 먹었단 말입니다. 제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 환자 한 분을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게 좀 이해하는 데 편할 것 같습니다. 한 2년 전에 70대 그 남성인데 충남 아산에서 이제 법률사무소를 하시는 분인데 저에게 이제 휠체어에 실려서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체중이 120kg이에요. 심근경색이 심해가지고 스텐트 시술 여러 번 하고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보행장애도 있고 언어장애도 있고 저한테 찾아왔는데 눈을 맞추지를 못해요. 시력장애가 있고 인지장애도 있고 혈관성 치매도 있고 그 인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너무 어렵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한테 왔는데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 병으로 갈 수 있는가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이 한 20, 30년 전부터 고지혈증, 혈압약, 당뇨약 이런 걸 먹고 비만도 좀 있었습니다. 대사증후군 그 자체도 병이지만 그것보다는 그 원인이 병이다. 그 생활 습관이 잘못된 게 병이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과거의 생활 습관은 고치지 않고 계속 이제 혈압약, 당뇨약만 먹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와 같은 비만도 더 심해지게 되고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라든가 콩팥장애, 이 시력장애 뭐 이런 많은 병증이 왔죠.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대한 치료는 이 치료법을 보시면은 이제 이 병 원인과 치료와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마음에 대한 치유. 이제 이분은 이제 휠체어에 실려서 오면서 본인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거의 이제 여명이 얼마 안 남았다.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우선 마음으로 지금까지 나는 이러이러한 환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계속 입으로 말하고 그걸 상상하도록 하고 두 번째 호흡, 숨을 깊게 쉬어서 산소를 이렇게 많이 받아들일 때 그 누적된 산소 저하에서 풀려나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음식,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데 이분에게는 불로 조리하지 않은 통곡물 자연 식물식, 날것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한 2, 3주 정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분은 어땠습니까? 과거에 잘못된 생활, 음식 과식하고 특히 동물성 음식이라든가 단당류라든가 이런 음식을 이제 과식을 해서 창자의 환경을 어떻게 염증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장 누수가 생겨가지고 피 속으로 노폐물이 새들어가지고 피가 오염돼서 아까 그런 5가지 요건이 나왔는데 그걸 해결을 하는데 생체식 요법이 결정적인 이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식이섬유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식이섬유가 소화 분해될 때 거기서 생리 활성화 신경 전달 물질인 SCFA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 몸속에 그 창자 속에 환경을 염증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과민한 면역 반응을 정상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2주 정도 이제 생채식을 한 다음에 약 2주 정도 생야채와 과일즙만 먹는 절식 방법을 하고 지금 잘 걷지는 못하지만은 밖에 나가가지고 맨발로 흙과 접촉하고 햇볕을 쬐고 계속 기뻐하며 웃고 이런 방법들을 이제 주로 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학적 방법 모발 검사를 해서 중금속이 있는지 영양 상태는 어떤지 이런 치료도 했습니다만은 8개월 만에 이제 이분이 저희 병원에 왔는데 체중이 80kg로 떨어지고 모든 대사증후군 증세가 사라지고 완전 청년처럼 새로 바뀌어져 갖고요. 눈빛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법률사무소를 폐업을 하고 이제 절망 속에 있었는데 다시 법률사무소를 다시 재개업하겠다.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2년 전에 왔는데 이걸 보면서 이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법은 생활 습관을 바꿔야 대사증후군이 해결된다.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거나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싶은 분은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마음과 숨쉬기, 특히 음식을 식이섬유를 많이 먹게 되고 그 다음에 한사코 햇볕과 흙하고 접촉하는 운동을 하고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쪽을 할 때 정말 마음속의 신념이 나는 이제 절망적인 환자이다 해서 나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쪽으로 바꿔지게 되고 삶이 늘 기쁘고 행복한 쪽으로 감정을 바꿈으로써 그분의 유전자가 다 정상으로 복구돼서 이렇게 회복됐다는 걸 이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고지혈증, 고혈압, 그 당뇨약을 뭐 평생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사분은 안 계십니다. 다만 병증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사증후군 병이잖아요. 이 병이 오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생활 습관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 생활 습관을 고쳐서 혈압이나 혈당이나 고지혈증이 정상으로 되면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 약을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옵션이에요. 혈압이나 혈당이나 고지혈증, 혈당이 높거나 하는 분들이 약을 갑자기 끊는다? 그건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혈압이나 혈당이 정상이 되면 약을 계속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약을 먹을 필요가 없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환자처럼 불로 조리하지 않은 생채식을 계속하고 절식도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신념을 바꿔가지고 혈압, 혈당이 정상이 되니까 이분은 약을 먹을 필요가 없게 됐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은 왜 일반 의사들은 이것도 모르고 계속 약을 먹으라고 하냐. 그 일반 의사들이 이걸 모를 바는 아닌데 환자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방법 같은 이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제 죽을 병에 걸리지 않은 한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사람이 희귀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어떻으면 생활 문화가 한 걸음만 나가면은 갈비집 아니면 횟집 아닙니까? 이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만나면 늘 외식을 하게 되고 이런 그 생활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말은 생채식 하지만은 갈비나 회 이거 먹으면 맛있습니다. 저도 가끔 먹고 있고요. 이렇게 이것을 완전히 이런 생활 문화를 속에서 벗어나기는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혈압이나 혈당이 이제 오르게 돼요. 그럼 혈압이나 혈당이 오르게 되는데 그걸 방치하면 왜 혈압이 오릅니까? 혈관 안에 피가 점액도가 높아고 끈적끈적해지고 그 피 속에 있는 때가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끼는 것보다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피는 끈적끈적하고 혈관 통로는 좁고 그렇게 돼서 혈압이 높아지게 돼.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심장이 너무 애를 많이 써서 심장이 망가질 수가 있고 심장이 과로하는 것을 막아주고 또 뇌혈관이 높은 압력을 못 이겨가지고 터져버릴 수 있고 그걸 예방할 목적으로 혈압약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혈압약을 내가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습관을 바꿔서 약을 안 쓰고도 혈압과 혈당을 정상으로 하겠다는 결정을 그 선택을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까지 생활 습관을 바꾸기는 어려워. 나는 그냥 약을 먹더라도 내 먹고 싶은 거 먹겠다. 그럼 그렇게 하고 생활 습관의 선택상 옵션인 것입니다.